해결력. 이 문제 해결력의 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흔히들 AB 양군으로 분열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개인차가 아니라 어째서 AB 양군이 생기느냐 하면은 문제 해결력의 차이가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제시하는 문제 해결력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A라고 하는 어린이는 언제나 반드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는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상당히 그 문제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이 말이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애기들이 있죠. 그 우수한 애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수업의 아주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주지 않냐고 문제만 해결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히 수업 기술이 유치원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문제 해결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수업을 할 때에 문제 해결력이 가장 좋은 애기, 그 다음 애기, 그 다음 애기 이렇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력에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차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쓴다. 그래서 차이에 관한 배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원 참가 사고 성취 수업. 그러니까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고 성취하는 이런 수업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응능이라 해야 된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A라는 어린이는 언제나 반드시 문제 해결력이 가령 안 좋다든지 좋다든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는 반쯤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응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 그 어린이가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위치에 맞게 처우한다. 응답. 어린이는 자기의 그때 그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력에 맞게끔 응답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를 할 것이니까 조금. 그 다음 아까 하는 얘기를 좀 더 관점 바꿔서 말해보자면 전원으로 하여금 각자의 전지와 전능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수업의 기술. 그러니까 우수한 어린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 나름의 전지와 전능을 다해서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선생님이 조금 더 도와주고요. 선생님이 도움을 받고도 어려워하는 어린이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른바 응능입니다. 능력에 적응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응답을 아니 말하자면 자기 능력에 맞게 응답을 한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와 같이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고 전원이 성취하는 수업을 도덕 수업에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재는 이것입니다. 요새 교과서가 아니라 좀 더 이전의 교과서에 보면은 4학년 도덕과에 이런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 쓴 답안 이거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한번 이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쓴 답안. 오늘 첫째 시간에는 수학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지를 본 순간 혜영이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혜영이는 요사이 며칠 동안 감기를 앓느라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찍 일어나 조금이라도 복습을 해둘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후회를 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혜영이는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은 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풀었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풀었을까? 하고 요거 혜영이 생각입니다. 혜영이는 주위의 아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정식이의 시험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식이는 혜영이가 못 푼 문제를 다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혜영이는 답을 베껴 쓰고 싶은 마음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 사이에 고민했습니다. 지금 혜영이가 갈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교재를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업하시겠습니까? 조금 각자의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우리는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어린이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해야 할 일 중에서 하지 아니했던 일, 우리가 지도하지 않은 탓으로 하지 않았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던져놓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사고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수업을 참관해 보면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던지고 그러면 바로 저요 하고 손을 듭니다. 물론 우수한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던지자 바로 저요 하고 손을 들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그거 아주 보통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또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가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그 발표가 선생님의 의중에 없는, 그러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과 다르면은 다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아까 손 들었던 애기들이 또 거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던져진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서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요인이 시작됩니다. 뭐 시간을 안 줘버리니 사고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안 줘도 사고할 수 있는 몇몇 어린이들만 1시간 내내 공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맨 처음에 문제를 던지면은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도록, 그래서 그 자기 나름의 생각을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라면 지금 임시로 우선은 현재의 나로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 자기 나름의 생각,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 잠정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지만은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웃들, 친구들 생각에서 배우고 선생님에게서 배워서 나의 생각이 점점 더 진리에 가까워져 간다. 다시 말하면 향상적으로 변형이 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 이것은 줄여서 한 말이고 제대로 말하면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습 문제를 던져놓고는 반드시 각자로 하여금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갖게 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것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가졌으면은 그것을 반드시 노트에다 기록해야 된다. 기록한다는 것은 곧 사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정적 해답을 마련할 때 생각했고 또 기록하면서 생각했고 벌써 두 번 생각했어요. 수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찬가지로 사고력 기르는 것입니다. 사고력은 학습자 각자가 사고했을 때만 길러집니다. 수업의 최종 목표가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라면은 그리고 그 사고력은 각자가 사고했을 때만 길러지는 능력이라면은 수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시각각으로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그러한 그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고 어린이들이 그것을 사고하면은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는 것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생각에서 배우도록 그래서 각자의 소박한 생각들이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은 지금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혜영이의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이는 어떤 선택을 하여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보기가 있습니다. 보아서 알게 된 대로 답을 쓴다. 자기가 보아서 알았단 말이에요. 실은 혜영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옆에 짝꿍한테도 가르쳐주고 반 친구들한테도 다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지금 출제되어 있는 시험 문제는 혜영에게는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지금 떠오르지 않을 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아서 알게 된 대로 답을 쓴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옆에 친구가 그 답을 제대로 쓴 것도 내가 가르쳐줘서 답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니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로 지금 생각이 나지 않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다 이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니다. 그래도 이것은 컨닝이다. 해서 안 한다. 자, 1, 2 중에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자, 요거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이것도 펜 하나씩 나눠드리고 자, 지금 나눠드리는 카드에다가 세로로 쓰십시다. 어떻게 쓰느냐?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신 바가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10자 이내로 요약해서 지금 나눠진 카드에 기록하십시오. 세로로 쓰십시오. 위의 작업을 5분 이내에 마치십시오. 5분 이내, 5분간. 그 다음에 이 작업을 마쳤으면 짝꿍과 교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시계. 여기다 갖다 붙여.
야, 선생님들 되도록 빨리 맞추십시오. 또 이렇게 해서 5분 내에 마치시오. 또 이 작업을 마쳤으면 짝꿍과 교류하십시오. 선생님도 지금 그대로 해보십시오. 저 시간 맞춰야지. 네, 맞춰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5분 3분 46, 네. 5초라고 말이죠. 네, 남아있다. 네, 남아있다. 몇장 넘으셨네요. 아니, 요건 아니에요. 네, 요거 이렇게. 이런 장은 한번 하면 또 이런 상황이 빨리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지. 선생님 얘는 어려운 말이었어요. 내 손가락 난 저걸 쓰고 싶었어. 자, 그러면은 선생님 작업이 끝나셨습니다. 또 지금부터서 카드를 제출합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보통 한 20명쯤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들이 지금 6분만 계시니까 6분 선생님들로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최 선생님 뭐라고 쓰셨습니까? 해서 이게 여기다가 붙여놓고 설명을 합니다. 자, 거기서 하십시오. 앉아서. 네, 맞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잘 알던 것이니까 답을 쓴다. 이런 입장이죠. 야, 이 경우는 뭐 말이 꼭 옳지는 않습니다만 같거나 비싼 사람은 카드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럽니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자, 그러면 가지고 나와서 여기다 붙였습니다. 붙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은 네, 저는 답을 쓰지 않는다입니다. 네. 네. 이상하네. 제가 잘 이유를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답을 쓰지 않는다. 설명하십시오. 제가 이웃을 알려주었더라도 그 당시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정직하게 저는 썼을 것 같습니다.
자, 같거나 비슷한 어린이 가지고 나오세요. 거덕. 이렇게 해서 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반 전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같으면 이제 그 밖에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는 쓴다, 하나는 안 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분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 전체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동시에 분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원이 참가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원이 사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 전원이 성취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항상 우리 수업은 전원이 참가한다. 참가한다는 개념은 그 반대편 개념은 출석이 있습니다. 이게 출석한 어린이와 참가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교실에 가면은 출석한 어린이라고 해서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던진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교실의 어느 한 공간을 점유하고 앉아있을 뿐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린이, 요거는 출석이라고 합니다. 출석한 어린이. 그러면은 이제 학습한 어린이가 출석이 아니라 학습한 어린이, 이제 이런 어린이들이 학습한 어린이죠.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한다 이 말. 이렇게 해서 전원이 참가했습니다. 말하자면 출석을 한 것이 아니라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출석한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소수의 참가한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출석자와 참가자가 있는 상황을 개인차로 전부 다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전원이 참가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전원이 사고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는 데까지는 전원이 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업은 이와 같이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는, 그래서 마침내 가서는 전원이 성취하는 이런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10자 이내로 요약하여 카드에 기록하시오. 10자 이내라고 하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작업을 5분 이내에 하십시오 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작업을 마쳤으면 짝꿍과 교류하시오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원이 참가하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적당한 정도의 부하를 걸고 있습니다. 부하.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어려움을 줬다고 말이죠. 그래야 사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 버리면은 사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다 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하를 걸되 알맞게 뭐 부하할 것도 없이 매우 가령 시간도 그냥
10분, 20분을 좁힌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부하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죠. 장난도 아니죠. 그런 것은. 그래서 조금 어린이들에게 힘들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총력을 다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난도,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얼른 그냥 해결될 거, 그런 것은 사고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안 해요.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 버리면 사고를 안 하기 때문에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사고해야 되는데 사고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적당한 정도의 난도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적당한 정도의 난도라는 것이 어떤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철수에게는 70%, 순이에게는 50%. 이렇게 그 적당한 정도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개인마다 다 다른 차에 대응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제일 잘하는 애기들만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져 나갔다. 그래서 그 밖에 어린이들은 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고력은 길러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정도의 부하를 건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보십시다.